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피그마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베리언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베리언트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UI들을 컴포넌트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그 컴포넌트들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UI 요소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UI들은 몇 가지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은 무수히 많은 UI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컴포넌트들을 이 베리언트라는 피그마 핵심 기능을 활용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업무적으로 손쉽게 디자인할 수 있고 이것들이 계속 쉽고 빠르게 유지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아이콘을 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20개의 아이콘을 우리가 각자 다른 개별 메인 컴포넌트로 관리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셋 패널에 이 아이콘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빠르게 찾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러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어야 내가 그것들을 검색해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메인 컴포넌트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이 같은 종류의 즉 베리에이션 되는 요소들을 베리언트라는 기능으로 통합시켜서 하나의 메인 컴포넌트로 통합 관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0개의 아이콘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인 컴포넌트로 통합해서 이것들을 이 안에서 바꿔 나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베리언트는 우리가 무언가를 제작하고 완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셔야 할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베리언트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컴포넌트에서부터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특정 오브젝트를 메인 컴포넌트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하나의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메인 컴포넌트로만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배워왔던 기능이죠. 하지만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수로 선택했을 경우 추가적인 옵션이 더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권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선택한 상황에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눌러주시면 이 세 가지가 연속되어 있는 모양 그 자체로 컴포넌트에 등록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각각의 다른 개별적인 컴포넌트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것들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이 Create Multiple Component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 오브젝트들이 각각 하나, 하나, 하나 별도의 컴포넌트로 관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복수의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복수의 컴포넌트를 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한 번에 또 선택하시게 되면 우측 패널 상단에 Combine as Variant라는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복수의 메인 컴포넌트들은 그것들이 같이 선택되었을 경우 Variant라는 기능을 등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Combine as Variant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메인 컴포넌트로
통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등록해 가면서 이 베리언트의 속성값인 프로퍼티를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reate multiple component를 통해서 복수의 오브젝트를 등록했을 때, 즉 각각의 메인 컴포넌트 상태로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들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combine as variant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브젝트들을 만들면서 한 번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베리언트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네이밍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네이밍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 이 네이밍을 잘 해놓게 되면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또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 베리언트를 고려해서 네이밍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레이어 네이밍을 할 때 이 슬럿이란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슬러시는 피그마에선 베리언트 단위에서 그룹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예요. 위에 있었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이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단에는 아이콘으로 적혀져 있고요. 슬러시가 기입되고 그 뒤에 각각의 이름들이 구분되게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상위 그룹이고요. 슬러시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것이 하위 그룹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베리언트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가장 상위 그룹인 아이콘으로 명칭이 되게 되고요. 그 하위 그룹은 이 베리언트 안에서 각각의 속성값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속성들을 변경해 가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예시를 보고 다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로 다시 돌려놓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베리언트를 쉽게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기 위해선 네이밍을 하면 좋다라고 방금 배웠죠? 한번 네이밍을 따로따로 해보도록 하죠.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앞에 상위 그룹은 다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 거고요. 그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슬러시를 기입하고 여기는 각각의 컬러별로 뭐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퍼플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린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드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각각의 그룹핑들이 이름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수정할 게 없고 이름도 잘 지어졌다라고 했었을 땐 create multiple component를 적용시키고 그 후에 combine as variant를 적용시켜서 베리언트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create component set를 눌러주시면 바로 베리언트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앞선 상위 그룹이었던 테스트란 이름으로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 테스트들인데 그 안에 퍼플도 있고 그린도 있고 레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리언트의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프로퍼티로서 속성이 먼저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의 정의가 잘 지어진 상태로 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프로퍼티, 이 베리언트 그룹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베리언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거나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베리언트 적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베리언트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요소가 메인 컴포넌트일 때, 즉 그냥 오브젝트나 인스턴스 상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인 컴포넌트이거나 이름이 잘 지어지고 디자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일반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로 적용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인스턴스 상태에서는 이 베리언트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오브젝트들을 베리언트로 등록했을 때 그 각각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의 값들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게 되고요. 베리에이션 되는 그 상황들, 특징들을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기입해 놓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베리언트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우리는 추가적으로 그 베리언트 안에서도 그 속성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실습했었던 것은 이렇게 한 가지 사이즈로 구분되고 컬러로만 구분되는 사항을 연출해 봤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각가지 UI 요소들이 컬러로도 구분되고 그리고 각각 사이즈로도 구분될 수 있게끔 베리에이션 된 사항들을 베리언트로 등록해 보면서 프로퍼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6개의 오브젝트를 바로 Create Component Set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디폴트 값이 나오면서 오류 메시지가 떠 있죠. 자, 우리는 아까 이름은 정확하게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베리언트로 바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뜨게 돼요. 자, 이것들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였지만 각각에 대한 특징들이 정의 내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 6가지들의 정의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프로퍼티를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특징별로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요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컬러별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퍼플이고 중앙에 있는 건 그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드였죠. 그래서 똑같이 얘는 퍼플이라고 여기 프로퍼티에서 적어주셔도 이름이 변경이 돼요. 두 번째 요소도 퍼플이라고 적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린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한번 이렇게 입력한 것은 여기서 바로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도 레드라고 기입해 주시고, 레는 것은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각각 퍼플, 그린, 레드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아직 오류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면 이제 컬러별로는 구분이 되었지만, 이제 이 각각의 퍼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소가 왜 두 개인지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값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프로퍼티를 한 번 더 추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첫 번째 정의된 프로퍼티는 각각 이 요소들의 뭐 컬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컬러라고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분시켜야 되는 프로퍼티의 주제는 뭐죠? 바로 사이즈죠.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우측 상단에 이 Create New 프로퍼티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기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은 베리언트를 통해서 이 각각의 특징의 종류를 더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팝업창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프로퍼티냐,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분류시킬 거냐라고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만들 프로퍼티는 사이즈라는 이름을 지어서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주세요. 이제 사이즈라는 주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버튼은 퍼플인데 큰 사이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라지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스몰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것도 라지, 스몰로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라지, 스몰로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6가지 요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규정이 지어진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베리언트를 등록했는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류 메시지가 있을 경우 이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이 베리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입할 때 각각의 이 옵션 값들에 대한 이 오타나 혹은 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거나 했을 경우 또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프로퍼티를 추가할 때 이렇게 베리언트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추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옵션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지를 소개를 드리면, 자, 가장 우리 선택했었던 이 베리언트는 프로퍼티 종류를 추가시킨다라고 생각. 그리고 이 텍스트는 프로퍼티 안에 있는 이 텍스트들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상황에선 그냥 임의의 문구로 디자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화면 디자인 단위에서 텍스트를 변경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 때 이 프로퍼티 안에서 그 각각 UI 요소별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는 특정한 디자인 요소, 여기에는 디자인 요소가 없지만 안에 예를 들어 뭐 아이콘이나 뭐 이모지 같은 어떤 디자인 요소가 같이 있을 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게 할 거냐. 특히나 이런 분리는 뭐 온 상태와 오프 상태 같은 것들을 전환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인스턴스 스왑은 우리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이런 UI 안에 어떤 인스턴스 같은 것들 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아이콘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아이콘들 그 안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정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시각적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프로퍼티를 만들 때 분리는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 아이콘이 이런 활성화 상태와 없어진 비활성화 상태를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이런 분리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토글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설명드리면 자, 한번 이 예시를 가지고 옆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은 아이콘이 있고 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콘이라는 오브젝트를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컴포넌트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Create Component Property를 눌러서 분리를 눌러주시고 자, 보통 이렇게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True 그래서 이렇게 토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관리해야 될 것은 이런 텍스트는 아니고 아이콘이죠. 그럼 이 안에서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어퍼런스 패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apply variable 슬러시 property라고 적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떤 프로퍼티에 적용된 요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퍼티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르셔서 제가 이 UI 요소에 이 블링 값을 넣어 놨었죠. 그러니까 추가시킨 이 프로퍼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UI는 내가 선택한 이 블링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요소이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지정된 것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토글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이제 이 블린 프로퍼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이런 버튼들이 임의의 문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디자인에는 이렇게
내가 사용해야 할 어떤 문구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에서 쓰여진 이 버튼 값을 실제로 그때그때 여기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은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눌러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클릭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바로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를 기입해서 실제 디자인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 이 텍스트 프로퍼티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아이콘처럼 인스턴스들을 어떤 UI 안에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수압을 적용을 시켜 놓으시면 내가 에세 패널에 등록한 이 아이콘 요소들을 여기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로 찾아다가 그래서 내가 미리 등록해 놓은 이 에셋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셔서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기입할 때 일반 이제 각각 그냥 정의값으로 특징을 하느냐, 텍스트를 구분시킨 용도로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토글 버튼으로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왑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 프로퍼티를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 꼭 베리언트뿐만 아니라 이 컴포넌트 요소 자체, 각각 독립된 컴포넌트 요소 자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는 모두 다 키보드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게 돼요. 음. 그래서 얘는 키보드지만 베리에이션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베리언트로 적용시키고 각각 상황에 맞는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자, 무언가를 끄고 키고 했을 때는 이런 블린을 그리고 텍스트를 바로바로 바꿔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원하는 이런 텍스트 프로퍼티를 추가시키셔서 상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종류로도 구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종류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그때그때 바꿔서 변경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하거나 이렇게 각각 모드별로 혹은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이 프로퍼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자주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 요소들을 베리언트와 프로퍼티까지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는 이런 습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디자인 UI 요소들을 디자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이런 아주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기능들을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리언트라는 기능 그리고 프로퍼티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컴포넌트, 오토 레이아웃 그리고 이 베리언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UI 요소들을 계속 실습해 보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실습 파일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채팅으로 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문의사항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담이나 어떤 또 문의사항은 저희 인스타 DM이나 디프렛 내부 사이트 상담 경로를 통해서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